예, 안녕하세요. 캐나다에 사는 독거노 육고장균 개독 고문관입니다. 자, 오늘 분들은 또 언어 부분입니다. 항상 제게 두통과 고심을 안겨주는 언어 부분. 저도 유튜브를 보다가 보면 이 몇 개의 문장만 알면 영어 끝이다. 이 패턴만 알면 영어 끝이다. 영어 공부 이제 고생하지 말아라. 이런 거 보면 자꾸 끌리고 눈길이 가는 거를 피할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번에는 실용 영어 또는 영어 실력 향상에 대해서 믿고 있는 소위 수많은 거짓말들과 달콤한 감언이설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똑같은 상황인데요. 어릴 때부터 한국은 보면 참 탁상 공론적인 교육 방식의 문제였던 것 같고 지금도 많이 바뀌긴 했지만 여전히 좀 실용적이지 않은 시험 지향적인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 방식이 많은 문제를 초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보면 영문도 모른 채 그냥 막연하게 영어나 뭐 국어, 수학 국영수인가요? 하여튼 그중에 영어는 뭐 최고의 실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정말 자각하지도 않고 맹목적인 목적론에 입각해서 정말로 이 영어 공부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외국에 지금 생활하기 때문에 그냥 언어는 항상 제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인 겁니다. 과거에서부터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저를 항상 짓누르는 어, 고민이면서 평생 떠안고 살아가야 되는 어, 무게인 거죠. 그래서 어릴 때로 돌아가 보면 그렇게 영어 공부만 하려다고 이렇게 집중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실력 향상 꿀팁이라든가 또는 좋은 학습법이라든가 이런 말을 듣게 되면 저뿐만 아니라 뭐 주위의 제 동기생이라든지 하여튼 뭐 모든 많은 수험생들 많은 사람들이 정말 벌떼같이 달려들어 가지고 이 책을 사거나 또는 강좌를 듣거나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중에 제가 한 가지 정말 강렬하게 기억에 남는 것이 영어 공부 절대로 하지 말아였습니다. 그 당시 기억해 보면 테이프 하나만 계속 들으면 잘 때도 듣고 밥 먹을 때도 듣고 공부하지 말고 그러면 영어 실력이 자동적으로 알아서 늘어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도 솔직히 너무나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저도 이걸 아마 사용을 했었던 것 같기도 한데요. 예, 그 당시에도 이게 사실인지 거짓말인지에 대해서 이 공부하는 사람들과 전문가 사이에서도 상당한 논쟁이 진짜 벌어졌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실력이 늘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 그거는 무리수일 거다라고 전문가가 한데 워낙 붐이 불었기 때문에 이렇게 냉정하게 말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건 듣기 실력은 조금 늘었었겠죠. 여하튼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언어로 평생 고생을 해온 제 입장에서는 단언컨대 말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정말 생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저자는 완전 사기꾼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거짓말입니다. 이거는 통용되지 않는 거예요. 이러면은 언어를 한 몇십 개도 했겠죠. 그런데 지금도 보면 이런 비슷한 거짓말들 또는 가ம니설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유튜브에도 보면 뭐 영어 이 100개의 문장만 알면 끝난다. 뭐 이 패턴만 알면 영어 공부는 끝이다. 단 30일의 영어 마스터. 물론 뭐 광고 문구라든지 시선을 끌기 위해서
수 있겠지만요. 하지만 유독 뭐 모든 분야에서도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특히 외국어 공부, 영어 공부에서만큼은 제가 강력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 생구라입니다. 모두 거짓말입니다. 어, 현지 문화나 또는 교육의 경험 없이 한국에서만 지내면서 실용 영어 또는 실제 영어, 실력 영어의 수준에 대해서 수준에 이를 만큼 이렇게 영어 실력을 쌓는다는 거는 아주 극히 엄청난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극소수는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우리가 자주 발생하는 경우를 보는데요. 첫 번째는 원래 언어의 소질이 있는 사람들이라서 그분들은 타고난 재능이 있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재능이 없다 그러면은 그냥 개인적으로 관심이 되게 있어서 꾸준히 관심 보이고 계속 연습을 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해당 언어에 대해서 계속 접하고 연습하면서 공부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이런 걸 멈추지 않으신 분들인 거죠. 세 번째는 뭐 무지막지한 노력파, 소위 바위에 계란 던지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피나게 노력해서 막 강제적으로 주입하고 바위에 계란 던지기 식인데도 그냥 무수히 많은 계란들을 던져서 결국은 바위를 깨내지는 못했지만 바위에 조금 흠집은 간 겁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려 보면 저는 지금까지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정말 언어에 진짜 묻어리도 소질이 없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 듣기 능력과 이 소리 구분 능력이 아예 일반인들 중에서도 이 최저질인데 그 중에서도 정말 저질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위에 언급한 저는 이전 화면에서 언급한 그 마지막 경우 있잖아요. 바위에 계속 그냥 계란들을 수십만 개 던져서 저 같은 경우인 건데 이제 겨우 뭐 실력 영어도 아니고 저는 그냥 생존 영어를 하는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연코 얘기하건대 어, 이 영어 실력 향상에 대한 감언이설들은 절대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국어하고 영어는 언어의 특성상 이게 서로 양극단에 있는데요. 이 문법이라든가 또는 발성 부분이라든지 또 더 나아가서 사고방식이 완전히 극단적으로 대칭되는 언어입니다. 제가 언어 공부를 많이 한 건 아니지만 영어와 한국어는 일단은 완전 극단적인 위치에 있는지까지는 말하지 못하겠지만 아주 거리가 먼 서로 아주 엄청나게 이질적인 분야에 속하는 언어입니다. 서로에 대해서도요. 그렇기 때문에 습득하는 거나 실력을 향상시키는 게 그만큼 어려운 거고, 여러분이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시면 외국 유학을 다녀온 경우에도요, 실질적으로 언어 실력이 그렇게 외국 유학한 생인 사람이 맞아라고 할 정도로 실력이 높지 않은 경우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그게 정식 교육이 아니고요. 뭐 워킹 헐리데이라든지 조금 짧은 기간의 언어 연수라든지 이렇게 해서 제대로 충분한 시간 동안 교육적인 환경에 또 있는 경우가 아니었다면 심지어는 아주 기본적인 의사소통의 회화 수단 말고는 언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그 언어를 구사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되게 드물 거예요. 주변에 둘러보십시오. 과연 자신의 노력만으로 영어를 진짜로 획득한 사람, 이 영어 실력을 획득한 사람이 몇 명인지 한번 세어보세요.
100명, 주위 내 지인 중에 100명 중에 몇 명인지, 아니면 1000명, 10,000명, 10만 명 중에 몇 명인지, 몇백 명 중에서도 꼽기가 아마 힘드실 거세요. 1000명 중에 한 명 정도? 그것도 정말 많은 숫자입니다. 1000명 중에 한 명이면은 0.1%인 건데요. 0.1%도 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그래서 제가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물론 전에 영상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 이제 지금 AI 시대가 돼 가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즉석 통역기 조만간에 보급될 것 같고요. 이 즉석 통역기는 웬만한 통역하는 사람들의 실력을 뛰어넘는 수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역가 없이도 저희가 소형 기기만으로 다른 언어 사용자들끼리 쉽게 의사소통을 하는 시대가 이미 도래 몇 년간만 있으면 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막연한 실력 향상이라는 부분, 그런 환상에서 벗어나셔서 실질적으로 지금 내가 시험에서 필요하다든지 입시 또는 입사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거기 목적에 맞게 결과가 나올 정도로 사용하시고 내가 이거를 실제 언어 실력을 늘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착각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둘이 더 나아가서 무리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 그런데도 만약에 실질적으로 나는 언어 공부 이렇게 해 왔는데 저는 정말 억울했습니다. 몇십 년간 외국어 영어 공부를 했는데 내가 쓰지도 못하는 실용 영어가 되지 않는다? 더군다나 외국에 살았기 때문에 더 필요했겠지만요. 하지만 한국에 살았을 때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렇게 언어 공부를 했는데 도대체 단순 시험용이라는 거에 대해서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국에 지내시면서 그렇게 오랜 동안 그렇게 노력을 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영어 공부를 했는데 이거를 내가 써먹지 못해라고 만약에 그런 좀 억울한 생각이 드신다면, 그리고 그거를 본인의 언어로 만들어 보고 싶으시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저는 유일한 해결책은 생활화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생활화라는 게 단순 생활화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끈기와 노력을 요하는 생활화입니다. 외국 생활 경험이 없이 이 영어 실력을 띄시겠다, 외국어를 띄시겠다 그러면 매일매일 그 해당 언어를 생활한 상태로 최소 10년을 지내야 한다는 각오를 가지시고 임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너무 동떨어진 교육이다 보니까 조금 더 와 닿고 또는 필요성을 느끼고 그쪽에 현지 경험이라든지 정말 체험이라도 해보고 싶으시다면 뭐 영어권 국가에서나 원하는 언어를 배우러 가는 그 언어 사용 국가에서 언어 연수를 좀 짧게 하신다거나 또는 요즘에 워킹 홀리데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요. 워킹 홀리데이로 가셔가지고 거기서 1, 2년간 지내보시는 것도 좋을 겁니다. 근데 이게 워킹 홀리데이로 가셔도 한인 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시면서 지내버리시면 절대 그 환경에 몰입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영상 만들면서 한번 얘기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실력 영어, 실력 외국어, 실용 영어는 요행이 통하는 분야가 아닙니다. 달콤한 거짓말에 절대 속지 마시고요. 지름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상황과 목적에 맞춰서 냉정하게 지금 진짜 필요한 거가 있다면 그 필요한 목적에만 사용하시고 버리시고요. 만약에 정말로 또 하고 싶으시다면 엄청난 각오로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언어로 고생하는 캐덕 고문관이 영어 공부에 대해서 한마디 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캐덕 고문관이었습니다.